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9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해서 마감을 합니다.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실적 영향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나스닥이 좀 상승을 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 3% 정도 상승하면서 얼마 전에 뭐 공매도의 전설 마이클 버리라 그랬나요? 그 사람이 테슬라 공매도를 포기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3% 정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이 좀 달랐는데요. 어저께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4.9%가 나왔죠. 그것이 1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와 모습이 거의 비슷한 건데요. 사실 시장 예상치가 한 5.2%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 압박을 좀 했었는데 압박이 좀 안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적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얼마 전에 대형 은행주 6개 은행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 2014년도 그러니까 그쯤 되는 것 같아요.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장중하다 84불, 83불 정도 갔던 모습인데 제가 처음에 40불 때도 100불 간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100불 하면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게 유가의 상승은 경제 성장률하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요가 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 조절이에요. 공급 조절.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는 아직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중국이 전력난이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그렇게 성장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조절, 오펙이 증산을 안 하고 감산 유지 구조를 가져가면서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가의 상승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죠. 더욱 경고화시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 상승하고 이런 주가를 받치고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연준에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기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실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유가는 차라리 한 6, 70불대에 멈춰 있으면서 경제 성장률을 도와주는 모습이 나왔을 게 좋았는데 가파르게 오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셰일가스 요것도 나오게 되죠. 셰일가스도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유가가 올라갈 때 셰일가스가 과잉 공급을 하면서 과잉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어떤 경제 정책이 다르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셰일가스도 서서히 기지개를 펼 수 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예전에 그 손익분기점이 70불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낮춰서 좀 60불대까지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80불이라면 이제 셰일가스가 움직여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셰일가스가 나오는데도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셰일가스를 공급을 무지하게 늘려서 유가를 낮추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펙에서 조절을 못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요.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유가의 상승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충격이 이제 점점 가시화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이 조기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테이퍼링이 11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년 8개월이 끝난 뒤에 바로 금리 인상이 아니라 테이퍼링 진행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내년 3, 4월 정도 예상한다. 그 얘기를 제가 아마 거의 반년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얘기했는데 아마 그 가능성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저께 시장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금리가 1.6%대를 또 돌파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10년 국채금리도 위험물 부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가를 방어하고 오는데, 저는 지금 시장의 위험 요소인 인플레이션이 잠잠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갑자기 툭 터져버리게 되면 그동안 바쳤던 그 시장의 모습이 그냥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요 속에서 폭탄이 제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시장을 봐서 나쁠 게 없을 것이다. 저는 올라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 13개국 이상은 금리 인상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돌아온다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0.1% 정도죠. 장중한 때 좀 제법 빠졌었네요. 3,500까지 빠졌었으니까요. 다우도 0.8% 상승했는데 고점이죠. 그렇죠? 저점은 14,800까지 갔었네요.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가 장중한 때에 0.7% 정도 하락했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던 모습, 견조하죠. 견조한 흐름이고, 주봉 상태도 뭐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주봉상으로 장중한 때 0.4% 정도 하락했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국내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어저께는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뭐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지금 문제라고 했잖아요. 유가가 작년 83불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봉 월봉으로 보면 이게 좀 이 정도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100불대 갈 확률이 높아요. 이제 이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요게 지금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 공급 조절. 근데 셰일가스도 조절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무분별하게 올라왔었는데, 막 생산했었는데 그 조절을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유가의 상승은 결코 좁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그 유가가 10월달에 본격적으로 올랐잖아요. 10월달에. 이 10월달에 오른 게, 물론 지난달에도 일부 올랐어요. 지난달에도 뭐 76불까지 올랐었는데 80불이 된 거는 이달이거든요. 이달이 된 것은 사실 시장에 반영이 안 됐어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겠죠. 이달에 이게 반영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5.6이었어요. 그죠? 5.4였나요? 그 정도 됐습니다. 5.4에서 5.6 사이가 됐죠. 6%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오르면. 그러니까 유가의 모습이 돌아오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홍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로 충격을 받았다고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1년 내 최저치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경제 성장 엔진이라고 그러죠. 빠르게 식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코로나 때 쪽 빠졌다가 경제 성장률 18%까지 올라왔다가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4분기도 좀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면 홍다하고 전력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홍다가 지금요 미분양된 것만 3천만 채고요. 지금 이 중국에서 공실만 1억 채랍니다. 1억 채.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나오기에는 뭐 독일의 인구가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수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발 악재가 중국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부동산 값이 오르지만 이런 공실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좀 뭔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동산 문제가 돼서 그럼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좋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용 리스크가 오죠. 다 부동산 현금 주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동산 산 사람들 현금 주고 산 사람 1% 될까요? 1%도 안 될 거요. 대부분 다 대출이에요. 대출 인생이에요. 대출에 리스크가 생기죠. 신용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 공실이 있고 미분양이 됐고 이걸로 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홍다가 지금 부도설이 4개 나오고 있죠. 부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23일
요번 주말에 아주 중요한 고비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호주하고도 뭐 석탄 수입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호주에 석탄을 수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북한 저기 미국한테는 천연가스 요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전력난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성장이 쉽지가 않죠. 세계의 성장 엔진인데,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발 리스크가 시장에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중국에서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설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이 세계의 경제는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 많잖아요.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나라들 정말 어렵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에 수출하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국에서. 물론 미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습니다. 뭐 아까는 뭐 실적이 좋아서 뭐 이렇게 된 실적이요? 인플레이션 때는 초기에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실적은 뒤로 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더블 악재가 그러니까 G1, G2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는 과정이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차트를 좀 잠깐 보면 그냥 여기 뭐 계속 요 자리에서 윗꼬리가 지금 여러 번 생기잖아요. 여기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음봉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월봉상 그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어저께 무너지다가 3,000원 무너지다가 다시 살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저께 1% 정도 빠지다가 다시 올라서 7만원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근데 어저께 수급을 좀 잠시 보면 어제 수급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게 외국인이 소폭 매수한 거하고 선물 매수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외국인들이 소폭 사서 주가를 받친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귀환할 거냐 정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외국인이 귀환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전 세계가 유동성 회수할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갔고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요. 실적은 한계가 있어요. 과거사라도 실적으로 주가를 계속 날린 적은 없어요. 항상 보면 주가가 하락 때 실적이 받쳐주고 했죠. 추세를 반전해서 간 경우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과정이 아닌 속에서 주가를 받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다 믿기는 좀 어려울 거다. 삼성전자가요? 어저께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지금 여기서 견뎌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20월선이 깨질 거라고 봐요. 20월선이 깨질 거라고 보는데 어저께 130만이 샀어요 겨우요. 그 전에 파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사실은 주가가 상승하는 걸 가지고 일부 올라와서 뭐 3천이 되고 삼성 7만 전자를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원달러 다시 4거래일 만에 반전의 모습 하는 거 그것을 보면 지금 시장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